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대 닥터. 홍대 마녀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여드름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단기간에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가성비도 좋은 그런 관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의 장점은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도 가장 좋고요. 여드름에 대한 약물 치료는 크게 나누자면 먹는 약과 바르는 약, 그리고 먹는 약 중에도 항생제와 피지 조절제, 바르는 약 중에는 우리 여드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죠. 피지가 증가하는 것, 각질이 쌓이는 것, 여드름균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원인에 맞는 피지를 조절할 수 있는 약, 각질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약, 그리고 여드름균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약, 이런 세 가지 성분을 포함하는 약물들을 적당히 포함한 것이 이제 바르는 약입니다. 그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의 효과 차이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바르는 약은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큰 편은 아니고요. 바르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병원에 나올 시간도 없고 먹는 약도 막연히 겁이 나서 못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시 방편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바르는 약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여드름 약을 복용을 하면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바르는 약을 또 많이 또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데요. 네. 먹는 약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일정 부분 정확히 알고 조금 떨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약이 필연적으로 전신 순환을 하고 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저 같은 의사한테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막연한 두려움은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는 약이라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처방을 꼭 받아야 되겠죠? 약국에서 여드름 약이라고 그냥 살 수 네. 있는 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의 유효 성분이 아주 적거나 없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은 처방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먹는 여드름 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먹는 약에는 항생제하고 피지 조절제가 있는데요. 항생제는 급하게 염증이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며칠 피곤했는데 혹은 생리 주기에 의해서 갑자기 심한 여드름이 좀 여러 개 올라왔다. 그럴 때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 염증성 여드름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럴 때도 항생제를 단기간으로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약입니다. 항생제는 독시사이클린계 항생제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으로는 미노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먹는 약은 피지 조절제인데요. 피지 조절제로 알려져 있는 약물의 이름은 로아큐탄인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로아큐탄이라는 상품명이고, 우리 몸의 모든 피지를 줄여주는 먹는 약의 특징은 우리가 원하는 곳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온몸의 피지가 다 줄기 때문에 건조함으로 느끼는 불편감이 좀 큽니다. 그런데 피지 조절제를 써야 될 정도의 피지가 많은 지속되는 여드름의 환자의 경우에는 좀 건조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여드름이 줄어들어서 얻는 그 큰 효과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피지 조절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임기 여성한테 있을 수 있는 기형아 문제죠.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물의 특징은 몸에 오래 잔류한다는 건데요. 이 잔류한다는 그 특징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먹은 기간에 비례해서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에 남아있는 잔류 기간만큼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항생제는 증상 완화만을 목적으로 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처방을 한다고 일주일을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처방을 할 때 일주일 처방을 하면 2, 3일 정도 먹으면 좋아지니까 좋아진 후에는 더 먹지 말고 냉장고에 뒀다가 한 달 이내에는 또 올라오면 가지고 있던 약을 드세요라고 보통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항생제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잠깐씩 쓰시면 돼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쓰면 좋아지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쓴다고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약은 전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몸 안에 있는 정상 세균층의 변화가 와서 그걸로 인한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고 효과가 좋은 약이기 때문에 심한 여드름을 굳이 좋은 치료를 놔두고 먹는 약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약을 드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헤드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염증성 여드름 약으로도 좀 해결이 될까요? 약간은 효과가 있는데 이 정도 여드름을 가지고 굳이 항생제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는 네, 핀풀이 올라오는 경우, 네, 성이 나 있는 네. 여드름 그런 이런 여드름에만. 경우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이트헤드 정도의 여드름은 보통 그냥 관리하거나 혹은 생활 습관만 좋아져도 예를 들어서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여드름이 잘 배출될 수 있는 피부 컨디션만 유지해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지 조절제를 먹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여드름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럴까요? 피지 조절제는 몸 안에서 잔류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네. 보통은 먹은 기간에 비례해서 잔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을 먹으면 약 그 후로 한 달, 3개월을 먹으면 그 후로 약 3개월까지도 잔류되어 있는 약물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약을 쓰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영원히 여드름이 안 나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동안 증상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피부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을 때 내 생활 중에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모든 치료 중에 가장 상위의 치료, 가장 훌륭한 치료는 예방입니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고 그 치료법을 아는 것인데 네. 거기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실 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최대한 물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그 조언을 만약에 듣고 실천을 해주신다면 약물을 쓰지 않고 본인의 노력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좋은 여드름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드름의 약물 치료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다. 먹는 약에는 피지 조절제와 항생제, 바르는 약에는 각질을 연화시켜주고 피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드름 균을 없애주는 그런 약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생활 습관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드름이 좋아지려면 피부가 좋아지려면 결국 항상 매번 말씀하시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가성비 좋은 여드름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여드름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닥터 홍대 마녀였습니다.